보통 에세이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읽는 그러한 글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넓어지는, 책의 제목처럼 이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고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책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글을 읽으면서 복잡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상 틀에 박힌 그런 갑갑함에서 좀 더 여유롭고 넓어지는,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 여유의 공간이 생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책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여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조급했던 휴식, 느긋한 답변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흑역사라면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대학교 2학년 때다. 조기 졸업을 목표로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신청했었다. 재수로 뒤처진 1년을 빨리 메꿔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하지만 야심과 달리 아무리 밤을 지새워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공 과제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교양 과제에 치여 매일이 엉망진창이었다. 결국 3학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휴학을 했고 1년 앞서가려다 1년 더 뒤처진 꼴이 돼버렸다. 휴학이 준 12달의 유예 기간 중 10달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썼다. 처음 일한 곳은 문을 열면 마치 동아리방에 온 것 같은 10평 남짓의 레코드 가게였다. 바닥의 무늬가 거의 사라진 걸 보면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길 오고 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주된 업무는 계산하고 음반을 주문하고 신곡 앨범을 진열대에 세워놓는 것이었으나 좀 더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손님들이 구매한 앨범을 꼼꼼히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오면 그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리 신경 써도 티가 나지 않는 낡은 바닥과 선반을 쓸고 닦고 가게 바깥에 설치된 스피커에 어떤 곡을 내보내야 손님이 들어올까 고심해서 선곡하다 보면 하루가 갔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음악 듣는 수단이 CD 플레이어에서 MP3 플레이어로 넘어갈 즈음이라 하루에 손님이 한 자릿수에 그친 날도 많았다. 홀로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며 아꼈던 나의 아지트는 세 번째 월급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문을 닫았다. 다음으로 일한 곳은 안양 1번가에 있는 서점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학 코너의 카운터를 담당했다. 북적북적한 위층 문제집 코너에 비해 아래층 문학 코너는 한산하기 그지없어서 단 며칠 만에 자주 오는 손님들 얼굴을 외웠고 몇 주 후엔 그 손님들이 좋아하는 책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몇 주 더 지나서는 거스름돈을 받으면 위인의 얼굴을 모두 앞면으로 맞춰 지갑에 넣는 어느 손님의 습관까지 간파할 수 있었다. 이를 곧잘 하던 알바생은 캐셔형 에이프런을 벗고 서점 문 밖을 나서면 본래의 휴학생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여러 불안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지금 이렇게 전공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나 할 때냐고. 누구는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누구는 보스턴으로 어학연수를 갔고 누구는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던데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 거냐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서 마지막 정거장에 내렸다.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수리산을 올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나뭇가지를
갓 뚫고 나온 여린 연두잎들, 그 사이로 영롱하게 비치는 초여름 햇살들, 그리고 점차 거칠어지는 숨소리. 숨이 차오를수록 불안을 가동시키는 생각의 전원이 꺼졌고 마음에 부유하고 있던 잡념마저 잘게 부서져 땅구멍으로 배출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불안을 끄기 위해 산으로 갔고 등산은 취미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첫 유흥이 되었다. 10번의 월급날이 지나갔다.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태졌고 남은 돈으로 한 달간 배낭여행을 떠났다. 2006년 12월 혼자서 인도로. 왜 인도였을까? 기차가 수시로 연착돼도 조급해하지 않는 나라. 가난이 수치가 되지 않는 나라. 시간을 돈에 비유하지 않는 나라. 그런 인도에 설레었다. 파리도 노마도 아닌 인도를 만나고 싶었다. 지하철 가판대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배당 안에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옷가지와 디지털 카메라, 간단한 생필품을 담고 가고 싶은 도시들을 대충 접어놓은 가이드북을 들고 대책 없이 떠났다. 스마트폰도 구글 맵도 없던 시절이었다. 더 심각한 건 영어 실력이었다. 그때의 나는 딜레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경유지인 방콕 공항에서 전광판을 보는데 내가 타야 할 인도 델리행 항공편 옆에 딜레이드라고 표시가 깜빡였다. 그 뜻을 모르니 티켓에 적혀 있는 출발 시간만 재차 확인할 뿐이었다. 와야 할 시간에 오지 않는 비행기를 8시간 동안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바로 그랬다. 다음날 아주 추레한 몰골로 인도에 도착했다. 준비성은 없지만 인복까지 없지는 않아서 나와 비슷한 4명을 우연히 한인 식당에서 만났다. 다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그 나라가 바로 인도였고 그곳에 캐리어가 아닌 배낭을 메고 왔고 혼자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달랐지만 금세 친구가 되었다. 외국 경험이 전무했던 덕분에 우리는 인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무례를 저지르지 않았다.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 없는 기차를 욕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길거리 음식을 거부하거나 틈만 나면 사기치려는 장사꾼에게 분노하거나 어디서라도 바퀴벌레가 튀어나올 것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불평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인도에 웃고 놀라고 아프고 사랑했다. 중간에 만난 동행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럽고 무질서한 인도를 참지 못하겠다며 원래 일정보다 보름 앞당겨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나에겐 짧게만 느껴지는 한 달이었다. 인도의 눈망울과 독특한 채취, 느긋한 천성에 만족하고 돌아온 나는 미뤄두었던 3학년이 되었다. 20대에는 재수를 하고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이 아픈 손가락이었다. 남들보다 몇 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인이 되고 보니 그 시절이 다르게 다가왔다. 만약 재수하기 싫어서 20살에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때 졸업하려고 휴학하지 않았다면, 그때 인도에 가지 않았다면, 공채에 불합격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고 쉬고 뒤처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 얼마나 교만하고 나약하고 뻔했을까. 조금의 망설임 없이 퇴사를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하와이에 혼자 갈 수 있게 용기를 준 건 가족의 격려나 친구들의 응원이 아니었다. 다시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다시 카피를 잘 쓸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답을 준 것은 20살의 재수생, 23살의 휴학생, 26살의 취준생이었다. 그까짓 1년은 너의 앞날에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 길고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고. 오히려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힘을 줄 거라고. 이미 3번이나 겪어보지 않았냐고. 과거에 내가 말해주었다. 지금 나는 과거의 나에게서 배움과 용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믿는다. 언젠가 어느 날에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새로운 배움과 용기를 줄 거라고.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마음의 여유라는 것, 이 부분이에요. 친구가 엄마와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온다길래 빅 아일랜드 섬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와이는 오하우, 빅 아일랜드, 마우이, 카우아이, 몰로카이 등 8개의 대표적인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오아후 섬에 살았고 가끔 친구들이 오면 이웃 섬으로 여행을 갔다. 당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에 눈을 떠졌다. 거울을 보고 씩 웃어봐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빅 아일랜드 섬으로 이동하는 40분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여행 온 사람답지 않게 굳은 표정으로 힐로 공항에 내렸다. 손목시계는 오전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에서 친구가 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7시간. 그 시간 동안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운전 연습. 힐로 공항에서 월마트, 월마트에서 인근 식당, 인근 식당에서 숙소, 숙소에서 다시 힐로 공항까지 미리 한번 가볼 계획이었다. 친구는 무면허, 나는 무면허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장롱면허다. 빅 아일랜드는 크기가 제주도의 8배인 만큼 볼 것도 갈 곳도 상당하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 없이는 가까운 식당조차 갈 수 없다. 차를 렌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물론 이제 택시나 패키지 투어도 있는데 비싸다고 해요. 내가 운전대를 잡기로 결정하긴 했는데 나의 머리는 왼쪽이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조차 헷갈려 하는 상태였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절박함으로 빅 아일랜드에 가기 며칠 전부터 밤마다 유튜브에 올라온 초보 운전 강자란 강좌는 죄다 시청했다. 그러나 가상 운전 연습으로 안심이 될 리가. 상태가 이러하니 1분이라도 더 운전 연습을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와 친구 엄마에게 예쁜 추억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웬걸? 렌터카 사무실에 가서 예약해둔 차를 빌리려는데 무슨 영문인지 내 신용카드가 자꾸 에러가 나더니 오늘은 이 카드로 결제 못하니 내일 다시 오란다. 배낭을 바닥에 풀어헤쳐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비상용 체크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결제 정지 메시지가 떴고 끝끝내 차를 빌리지 못했다. 어떡하지?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따 숙소는 어떻게 하지? 친구한텐 뭐라고 말한담?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던가. 배가 너무 고팠다. 하는 수 없이 45분 떨어진 식당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무거운 배낭, 내리쬐는 태양, 시작부터 꼬인 계획, 걸을수록 불행해졌다. 그렇게 20분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SUV 한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 앞쪽으로 멈춰섰다.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생각했는데 앞좌석 유리문이 내리더니 헤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와이안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놓인 자기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며 말했다. 어서 타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겐즈하우스 오븐 팬케이크 식당이요. 잘됐네. 우리 집 가는 길이었어요. 처음 보는 그녀의 따뜻함에 참았던 하소연이 나왔다. 실은 차를 렌트하려고 했는데 제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밥은 사 먹을 수 있어요? 네, 현금 조금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조그만 여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가잖아요. 안쓰러워서 차를 세웠죠. 이 길이 걷기엔 너무 덥잖아요. 답례로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다는 나를 굳고 만류하고 그녀는 식당 바로 앞까지 데려다주고 떠났다. 피곤한 몸으로 식당에 들어서자 마른 체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흰머리를 단정하게 닦은 할머니가 알로하 하며 환대해 주었다. 환하고 커다란 미소였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막 들어섰을 때 경직된 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마음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평소엔 도통 맛있게 느껴지지 않던 로코모코도 순식간에 지웠다. 식사를 마치고도 시간이 한참 남아서 인근 해변 공원을 찾아 40분 더 걸어가 보기로 했다. 국도 대장정에 도전했다면 이 정도로 힘들었겠지 싶을 정도로 피로가 몰려왔을 때 공원에 도착했다. 신속하게 돗자리를 꺼내 그늘에 깔고 배낭을 베고 누워 수영하는 아이들과 할아버지를 구경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늘 밖은 뜨겁지만 그늘 안은 선선했다. 슬슬 추워져 얇은 스포츠 타월을 꺼내 어깨에 두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두툼한 비치 타월 하나를 내게 건넸다. 손주들의 구아바 주스까지 나눠주면서 다음날 아침 콜택시를 불러 친구와 함께 다시 렌터카 회사로 갔다. 신용카드 에러의 범인을 찾았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하려고 1일 사용 한도를 $300로 설정해 두었던 내가 범인이었다. 역시나 사용 한도를 풀었더니 결제가 되었다. 어제 나와 같이 애먹은 직원과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예약했던 중형차는 어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지금 남아있는 차는 지프 랭글러 루피콘 딱 한 대뿐이라는 것. 생초보에게 감히 지프차라니. 주저하고 있는 내게 렌터카 직원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친절해서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언제 이렇게 새빨간 지프차를 몰아보겠냐고. 친구도 옆에서 응원해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착석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다음 시동을 걸었다. 렌터카 직원의 말은 사실이었다. 인내심 많고 매너 좋은 운전자들 덕분에 금세 도로 운전에 적응했다. 주차만 빼고 화산공원에서 지프차를 주차하다 결국 옆 차를 박는 사고를 치고 말았다. 자동차 주인은 문을 열고 내려서 자신의 차 상태를 살펴보더니 타이어에 부딪힌 거라서 별 문제 아니라며 되려 나를 안심시켰고 내가 초보 운전자라는 걸 알자 대신 주차도 해주었다. 놀라운 건 주차를 못해 끙끙대는 나를 위해 순순히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려 웃으면서 대신 주차를 해준 고마운 분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978년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의 6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 생각난다.
이 실험은 성경을 토대로 한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지만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는 다친 살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었다는 내용이다. 남을 돕고 안 돕고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 요인을 찾아보려는 실험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앙심이 아니라 여유였다고 한다. 신학생 A 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 준비를 시켰고, 신학생 B 그룹에게는 그와 상관없는 설교 준비를 시킨 다음 일부에게는 설교 시간에 늦었으니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다른 일부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예배 건물로 가는 길목에 쓰러져 있는 허름한 옷차림에 사람을 누가 도와주었는지 지켜보았는데 설교 주제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넉넉했던 신학생들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하러 가는 신학생들조차 시간이 촉박하자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돕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다. 남을 도와주느냐 마느냐의 결정적 요인은 마음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였고 선한 마음을 빼앗아간 건 악한 마음이 아니라 바쁜 마음이었다. 여행 내내 친구와 말했다. 왜 빅 아일랜드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사 같을까? 쩔쩔매는 나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선뜻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착한 마음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유의미한 날,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사랑, 첫 키스, 첫 배낭여행, 첫 얼굴, 첫 자동차. 처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을 안겨준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도넛을 먹었지만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도넛은 하나이다. 그것은 2000년도 중반에 안양 롯데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먹었던 크리스피 크림 도넛. 당시에는 매장 앞에 줄을 서면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오리지널 도넛을 한 개씩 공짜로 주었다. 항상 줄이 엄청나게 길었지만 뭐 공짜라니까 나와 친구도 긴 줄에 합류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간신히 손에 넣은 도넛을 한 입 문 순간 미처 씹기도 전에 도넛의 일부가 혀에서 사르르 녹더니 순식간에 입안 가득 퍼지는 달달함. 그건 아는 맛도 먹어본 맛도 아니었다. 낯선 식감과 놀라운 맛에 어찌나 감동했던지. 요새는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10수년 전에 먹었던 크리스피 크림 도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그 매장의 온도와 냄새까지도.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 왜 지금의 1년은 어릴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질까? 아이의 시간은 어른의 시간보다 천천히 흐를까? 아마도 그건 어릴 적엔 처음 보고, 처음 느끼고, 처음 먹고,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의미가 없으니 금세 까먹게 되고 까먹게 되면 그것은 없던 것과 마찬가지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어른의 인생엔 없던 것과 마찬가지인 날들이 많은 게 아닐까. 없던 것과 마찬가지인 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1년은 365일이 아닌
137일 혹은 82일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와이에서 반년을 살았다. 회사를 다녔다면 상반기 인사고가에서 하반기 인사고가로 넘어가는 시간 정도로 느꼈겠지만 나의 6개월이 다른 때보다 길고 풍부했던 건 하와이에서 행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일 거다. 서핑을 하고 은하수를 보는 특별한 경험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열고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버스를 타고 요리를 하는 그동안 무신경하게 행했던 일상까지도 낯선 이곳에선 의식을 갖게 되고 기억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이 되었던 것. 단 하루도 버릴 게 없는 나날. 그 소중한 기억은 어느 힘든 날에 불쑥 떠올라 위로가 되고 어느 평범한 날에 불쑥 떠올라 그리움이 되겠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은 채. 네. 마지막으로 짧은 글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요. 밥 먹을 땐 밥만 먹기. 책 읽을 땐 책만 읽기. 대화할 땐 대화만 하기. 핸드폰은 내려놓고 지금에 충실하기. 네, 여러분 마음에 풍성함이 가득한 여유로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